하나 코리아 앤드 AI. 마이너스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며 한여름 무더위 속의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지난 7월에 개봉한 하나 코리아였다. 탈북 여성 혜선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한국과 덴마크가 합작으로 만든 특이한 이력의 작품이다. 요란한 액션도 화려한 볼거리도 없는 잔잔한 영화였지만 보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록 주인공의 눈빛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근래에 본 영화 가운데 가장 오래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다.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하다. 하나 코리아는 1차적으로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처음 거쳐가는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가리키는 말일터이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의 코리아 곧 갈라진 남과 북이 본디 하나였다는 뜻이 겹쳐 울린다.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토착한 곳이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의 땅이건만 그곳이 낯선 외국보다 더 낯설게 느껴진다는 역설. 이 영화는 바로 그 역설의 자리에서 출발한다. 덴마크 감독이 바라본 한국. 이 영화가 특별한 것은 무엇보다 만든 사람들의 면면 때문이다. 연출을 맡은 이는 덴마크 출신의 프레드릭 셀베르 감독이다. 북유럽의 백인 감독이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만든다니 처음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그러나 그는 무려 5년에 걸쳐 30여 명의 탈북민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이야기의 기틀을 타졌다고 한다. 그 수많은 목소리가 혜선이라는 한 인물로 응축된 것이니 이 영화는 허구이 대 허구가 아닌 셈이다. 여기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을 당시 통역사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샤론 최채성재 작가가 공동 각본으로 참여해 우리말의 미묘한 결을 살려냈다. 영화 음악은 덴마크의 록 밴드 뮤이 보컬인 요나스 비에레가 맡았다니 그야말로 남과 북과 유럽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이다. 주연을 맡은 배우는 드라마 파친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김민아다. 그녀는 양강도 사투리를 따로 배워가며 혜선이라는 인물을 빚어냈다고 한다. 오징어 게임의 김주령이 숙혜 역을, 옥자의 안서연이 하나원, 룸메이트 봄이 역을 맡아 극의 온기를 더했다. 이 영화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으며 일찌감치 관객들의 마음을 얻은 바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라 머나먼 덴마크의 감독이 먼저 이토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의 존재는 자주 정치의 소재로만 소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지워지기 일쑤였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인의 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리라. 익숙함이 무감각을 낳는다는 사실을 이 영화 앞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확인하게 되었다. 3. 혜선의 여정 하나원에서의 새 출발. 영화의 주인공 혜선은 양강도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중국 대련을 거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여인이다. 공항에 첫 발을 디딘 날부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 국정원의 신문을 거쳐 하나원에 입소한 그녀에게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혜선의 대답은 단호하다. 자신은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해내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등뼈다. 한 손에 제 목숨을 쥐고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 이제는 제 미래를 제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다. 하나원 원장이 입소자들에게 건네는 말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난 것과 같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원장은 자신이 그들의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섣불리 다 안다고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 장면은 보여준다. 영화 전체가 그러한 태도로 만들어져 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주되 함부로 설명하지 않고 물음표로 남겨둘 것은 그대로 남겨둔다. 그 여백을 채우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하나원에서 룸메이트가 된 어린 보미가 혜선에게 풍선껌을 건네와 함께 씹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대목이었다. 거창한 대사 한 줄 없이도 나란히 앉아 껌을 씹는 두 사람의 모습만으로 낯선 땅에서 움트는 우정과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4. 침묵이 말하는 것들. 이 영화의 미덕은 침묵에 있다. 혜선은 말이 없는 인물이다. 할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삼키는 경우가 많다. 지나온 세월이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그 침묵을 억지로 파헤치지 않는다. 눈물을 강요하는 회상 장면도 구구절절한 설명도 없다. 곁에 인물이 혜선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건네는 한마디로 그 공백을 감싸줄 뿐이다. 그 대신 영화는 혜선이 북에 두고 온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녀의 속마음을 조금씩 들려준다. 붙이지 못할 편지에 담긴 그리움과 죄스러움이 관객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말수가 적은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배우에게 몇 곱절 어려운 일이다. 대사가 하는 일을 표정과 눈빛이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민아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낯선 세계에 내던져진 자의 두려움과 혼란,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대와 의지가 그녀의 맑은 얼굴 위로 시시각각 스쳐 지나간다. 다큐멘터리인지 극영화인지 경계가 흐려질 만큼 자연스러운 연기였다. 혜선이라는 인물이 스크린 밖 현실 어딘가에 실제로 숨쉬고 있을 것만 같았다. 5.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생존의 무게.
탈북민을 다룬 영화라 하면 을에 떠오르는 공식이 있다. 처참한 고난, 극적인 탈출, 선명한 악인, 그리고 눈물. 이른바 불행을 전시하는 문법이다. 하나 코리아는 그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 영화에는 뚜렷한 악인이 없고 혜선의 고통은 직접적으로 화면에 그려지지 않는다. 그 대신 훨씬 복잡하고 깊은 질문을 던진다. 혜선에게는 탈북 후 중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가 있었다. 돈을 모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처지에서 혜선은 몰래 돈을 모았고 그것이 발각되어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살기 위해 그 돈이 동기의 것이라고 둘러댔다. 제가 살자고 한 거짓말이 남의 삶을 뒤흔든 것이다. 그렇게 원수가 된 두 사람이 하필 하나원에서 다시 마주친다. 영화는 이 관계를 선과 악으로 가르지 않는다. 혜선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 인간이 내리는 선택이란 그토록 복잡한 것이다. 누가 감히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하는 죄책감의 무게를 이 영화만큼 정직하게 그린 작품을 나는 별로 보지 못했다. 6. 서울은 민트빛이었다. 이 영화의 화면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다. 처음에는 좁고 단순하던 화면이 혜선이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감을 얻어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유연해진다는 점이다. 생존자의 주체성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는 화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참으로 영리하고도 따뜻한 연출이 아닐 수 없다. 셜베르 감독은 잿빛이라 여겨지던 서울을 민트빛의 도시로 보았다고 한다. 듣고 보니 과연 그러했다. 한낮의 한강 물결, 색색의 네온사인, 옥상의 바닥. 빛깔까지 감독의 렌즈에 담긴 서울은 밝고 명랑한 색을 띠고 있었다. 반백년 넘게 서울 언저리에서 살아온 나에게도 화면 속의 서울은 낯설고 새로웠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법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도시의 골목과 강변이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맞바꾼 꿈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 영화는 민트빛 화면으로 일깨워 주었다. 음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영화는 여느 영화처럼 새까만 암전이 아니라 파스텔빛의 부드러운 화면으로 문을 열고 다시 파스텔 핑크와 민트빛의 화면으로 조용히 막을 내린다.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는 음악을 맡은 요나스 비에레가 직접 부른 노래가 흘러나온다. 북유럽 특유의 서늘하고 맑은 선율이 혜선의 이야기와 어우러져 묘한 위로를 건넨다. 자극적인 음악으로 감정을 몰아붙이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인물을 가만히 지켜보게 하는 음악이었다. 영화가 끝나고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관객이 드물었던 것은 그 노래의 여운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7. 맺으며 우리 곁에 혜선들에게. 영화관을 나서며 지나온 세월을 생각했다. 우리 세대는 실향민 어른들을 곁에서 보고 자란 세대다. 명절이면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고향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 뚫린 구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분들의 뒷모습으로 배웠다. 세월이 흘러 그 어르신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셨고 분단은 어느덧 80년을 향해 가는 굳은살이 되어버렸다. 통일이라는 말조차 아득하게 들리는 시대에 이 영화는 거창한 구호 대신 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혜선은 바로 그 실향의 아픔을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3만 명이 넘는 혜선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도 정치적 구호도 아니고 다 이해한다는 섣부른 말도 아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웃으로 담담하게 곁을 내어주는 일일 것이다. 혜선은 언젠가 이곳을 내 집이라 부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 물음에 답해야 할 사람은 어쩌면 혜선이 아니라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인지도 모른다. 낯선 이를 이웃으로 맞아들이는 사회의 품이 곧 그 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힘든 건 상관없다고 해내면 된다고 말하는 그 의연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외롭지 않게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 무더운 여름날 한편의 조용한 영화가 남기고 간 숙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